고구마 한 봉지에 운명이 바뀐 인생 역전 필살기입니다. 내가 건넨 건 고작 고구마 한 봉지인데 이러한 선행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숙자로 알았던 그 남자는 제 평생 은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군고구마 장수 젊은 청년이 노숙자로 알고 고구마를 줬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고구마 청년의 기적. 한도윤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27살 청년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낡은 원룸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재빨리 옷을 껴입었다. 두툼한 패딩 점퍼와 목도리, 그리고 손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면장갑. 이것이 그의 겨울 작업복이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도윤은 작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울 속 청년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거칠어진 피부, 잔뜩 긴장한 표정.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려놓고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아침 식사라고 하기엔 초라했지만 긴 하루를 버틸 에너지는 되어주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도윤은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이번 달 입원비 2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통장 잔고는 고작 70만 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군고구마를 팔아야 했다.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새벽 6시 도윤은 낡은 경차에 고구마 상자들을 실었다. 차 뒷좌석과 트렁크가 상자로 가득 찼다. 20kg짜리 상자 5개. 도윤의 하루치 재고였다. 시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새벽 시간대라 길이 막히지 않아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청림 재래시장. 50년 넘은 이 시장은 도윤에게 전쟁터이자 생계의 터전이었다. 시장 입구 한쪽 구석, 늘 같은 자리에 군고구마 노점을 펼쳤다. 낡은 군고구마 기계를 꺼내 세팅하고 석쇠를 닫고 고구마를 하나하나 씻어 올렸다. 준비만 1시간이 걸렸다. 도윤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는 윤미정 아주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55살의 미정은 도윤을 친아들처럼 챙겼다. 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시대?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크게 나아지진 않으세요. 그냥 유지하는 정도요. 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없는 위로였다. 7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 도윤의 군고구마 노점 앞에도 손님들이 모였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2개 사시면 1,8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동전 하나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따뜻한 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건넸다. 손님은 그 자리에서 껍질을 까먹기 시작했다. 와, 진짜 달다. 여기 고구마 맛있네.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은 조금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오전 장사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1시간에 고작 5개 팔리는 날도 많았다. 손님이 없을 때면 도윤은 군고구마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 손을 호호 불며 추위를 견뎠다. 영하 5도의 날씨에 손가락 끝은 곧 감각을 잃었다. 기회란 멀리 있어 보였다. 도윤은 멍하니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최신 기계로 구운 빵, 따뜻한 실내, 친절한 직원들. 도윤의 노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도 언젠가 저런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다. 당장 오늘 팔 고구마, 내일 낼 월세, 어머니 병원비. 현실은 그를 짓눌렀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다. 도윤은 미정 아주머니에게 떡볶이 한 접시를 얻어먹으며 잠시 쉬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늘 아침 매출은 고작 3만 원. 하루 목표인 1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나라도 안 무너지려 버텼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도윤은 비닐을 덮어 고구마를 보호하고 우산을 펼쳐들었다. 이런 날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오후 4시쯤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다.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두툼한 옷을 껴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아무도 노점 앞에 멈춰 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시장 저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허름한 회색 코트를 걸친 노인은 손에 커다란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다. 박스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담겨 있었다. 빈캔, 신문지, 페트병. 노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노숙자인가?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시장에는 가끔 이런 노인들이 지나갔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도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노인은 도윤의 노점 근처에서 멈춰섰다. 군고구마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고구마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었다. 도윤은 노인을 물끄미 쳐다보았다. 노인의 손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떠나려 했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듯했다. 왠지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노인이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다. 탁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맑은 구석이 있었다. 도윤은 각 구운 고구마 3개를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다. 가장 크고 잘 익은 것들로 골랐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노인에게 건넸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맛있어요. 노인은 멍하니 고구마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받았다. 노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어딘가 교양 있는 말투였다. 도윤은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고구마 봉지를 꼭 안고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한 뒤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미정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도윤아, 너 참 착하다. 근데 너도 힘든데 괜찮겠어?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빠듯한데. 그래도 사실 그 고구마 3개는 3,000원어치였다. 오늘 저녁 식사비였다. 하지만 도윤은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몸 좀 녹이세요 라고 했어야 했는데. 도윤은 중얼거렸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퇴근길 사람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나왔다. 도윤의 노점에도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고구마 5개 주세요. 네, 4,000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고구마를 싸고 돈을 받고 또 싸고 또 받았다.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장사를 마치고 매출을 세어보니 7만 원이었다.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다. 내일은 더 잘 되리라 믿으며 도윤은 노점을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오늘의 저녁이었다.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도윤은 오늘 만났던 노인을 떠올렸다. 잘 드셨을까? 그 순간 도윤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주는 작은 위안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윤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시장 도착, 밤 8시 철수.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되었다. 어머니 병원에는 일주일에 2번 들렀다. 병원은 시장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다. 도윤은 장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 오늘 몸은 좀 어때요?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63세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 상태였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 괜찮아. 너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도윤은 하루에 한두 끼만 먹었다. 그나마도 간단한 식사였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다. 병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한 달에 200만 원. 도윤의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으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생활비는 고작 50만 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겨울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다. 도윤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혔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다. 추위와 뜨거운 고구마를 번갈아 만지다 보니 손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도윤아, 손 좀 봐. 약 발라야겠다. 미정 아주머니가 연고를 건넸다. 도윤은 고맙다며 받았다. 아주머니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서로 챙겨야지. 여기 시장 사람들끼리. 미정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도윤에게 종종 떡볶이나 어묵을 나눠줬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함께 한숨을 쉬었다. 시장에서 미정은 도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후가 되면 시장에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회사원 박진호도 그중 하나였다. 40살의 진호는 근처 청년센터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2~3번 도윤의 노점에 들러 고구마를 샀다. 도윤 씨,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아, 진호 씨. 그냥 그저 그래요. 이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고구마 2개 주세요. 진호는 친근한 사람이었다. 가끔 도윤에게 청년 지원 사업이나 창업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다. 도윤 씨, 한번 청년센터 프로그램 신청해 보시지 그래요? 창업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당연하죠. 한번 알아보세요. 하지만 도윤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프로그램 신청, 면접, 교육. 시간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알아볼게요.
도윤은 애둘러 거절했다. 그렇게 열흘이 더 지났다. 도윤은 노인에게 고구마를 준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였을 뿐이었다. 어느 월요일 오전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다른 일정을 보냈다. 도윤은 노점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 누구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웬일이지? 뭐 조사 나온 건가? 도윤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설마.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은 열흘 전 도윤에게 고구마를 받았던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깔끔하게 빗은 머리,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저 사람이 맞나? 도윤은 눈을 의심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도윤의 노점 앞에 멈춰섰다. 노인, 아니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도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도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분이시죠? 고구마 드렸던. 맞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옆에 있던 여성도 함께 인사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장서군이라고 합니다. 푸드 엘라이프 그룹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푸드 엘라이프요? 도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국내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였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 과자, 음료의 상당수가 그 회사 제품이었다. 네. 정확히는 5년 전까지 대표이사였고 지금은 고문으로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셨어요? 도윤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날 제가 왜 그런 차림으로 시장을 돌아다녔는지 궁금하시죠? 서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건강 때문에 무리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은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돈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없어 보이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날 저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데 도윤 씨,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서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힘든 상황인 걸 보면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윤 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물론 최종 결정은 면접을 거쳐야 하지만 저는 당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명함을 건넸다. 저는 푸드 엘라이프 인재개발팀 김수진 상무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군과 수진이 떠난 후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명함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정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도윤아, 방금 그 사람들 누구야? 다들 웅성거리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푸드 엘라이프라는 회사 사람들이래요. 푸드 엘라이프? 그 큰 회사? 뭐래? 저한테 창업 프로그램 하래요.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짜? 도윤아, 그거 엄청난 기회잖아. 근데 아주머니, 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고졸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성실한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잖아.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불안했다. 큰 회사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면접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명함에는 수진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가 손글씨로 추가되어 있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연락 주세요. 도윤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떡하지?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푸드 엘라이프 청년 창업 프로그램. 검색 결과가 나왔다. 창업 지원금 5천만 원, 6개월 교육과정, 멘토링, 사업장 임대 지원. 조건은 놀라웠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만 30세 이하, 사업계획서 제출, 면접 통과. 사업계획서. 도윤은 평생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다. 도전할까 말까? 기회는 왔지만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고구마를 굽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저기 고구마 하나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장사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서군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에 들렀다.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아, 해봐. 엄마, 저 자신이 없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 엄마는 내가 도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내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엄마.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결심했다.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수진 상무님이신가요? 네, 도윤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면접이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요일, 사흘 후였다. 도윤은 서둘러 미정에게 달려갔다. 아주머니, 저 면접 보기로 했어요. 어머, 잘했다. 그럼 준비해야지. 뭐 필요한 거 없어? 사업 계획서를 내래요. 근데 저 그런 거 어떻게 써야 할지. 진호 씨한테 물어봐. 그 친구 청년센터에서 일하잖아. 아, 맞다. 도윤은 곧바로 진호에게 연락했다. 진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진호를 만났다. 진호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나왔다. 도윤 씨, 먼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군고구마요. 아니, 구운 간식이요. 고구마뿐만 아니라 밤, 옥수수 같은 걸 건강하게 구워서 파는 거요. 좋네요. 왜 그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3년 동안 군고구마를 팔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이 간단하지만 건강한 간식을 원한다는 거요. 편의점 과자 대신 진짜 재료로 만든 간식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건가요? 처음엔 작은 매장을 하나 열고 싶어요.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대학가 근처에요. 그리고 배달 앱도 활용하고요.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진호는 도윤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 사업 계획서 초안을 만들었다. 도윤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내일 다시 검토하고 다듬으면 되겠네요.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도윤 씨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사업 계획서를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글로 정리되니 신기했다. 이게 내 꿈이구나. 다음 날 도윤은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면접 준비에 집중했다. 예상 질문을 적어보고 답변을 연습했다. 왜 이 사업을 하고 싶나요? 저는 3년간 군고구마를 팔며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건강하고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실합니다.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다. 목요일 저녁 도윤은 유일하게 가진 정장을 꺼냈다. 3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조금 작았지만 다른 옷이 없었다. 미정 아주머니가 정장을 다림질해 주겠다며 가져갔다. 내일 잘하고 와. 우리 도윤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금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여기까지 왔으면 해보자. 푸드 엘라이프 본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했다. 빌딩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다.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한도윤이라고.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12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12층에 내리니 깔끔한 복도가 펼쳐졌다. 이쪽입니다. 수진이 도윤을 맞이했다. 긴장하셨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노력할게요. 회의실에는 4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서군도 그중 한 명이었다. 도윤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윤입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준비한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27살 한도윤입니다. 3년 전부터 청림재래시장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는지, 어떤 온도가 좋은지, 어떻게 포장하면 만족하는지, 작은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윤은 사업 계획서를 펼치며 설명했다. 구운 간식 전문 브랜드, 건강한 재료, 정직한 맛, 목표 고객층, 판매 전략, 예상 매출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다. 경쟁사가 많은데 어떻게 차별화하실 건가요? 저는 맛보다 신뢰를 팔고 싶습니다.
고객이 어디서 온 재료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게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해서 입소문이 나면 확장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요? 순간 도윤은 당황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경영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압니다. 그게 제 강점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왜 당신을 선발해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년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군이 입을 열었다. 도윤 씨, 그날 저에게 고구마를 건넬 때 뭘 생각하셨나요? 그냥 추워 보이셨어요. 따뜻한 걸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 없이요? 네. 그냥 사람이니까요. 서구는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 사업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면접이 끝났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일주일 후 도윤은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다. 바쁘게 고구마를 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윤 씨, 김수진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요? 네. 심사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 나 해냈어. 미정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도윤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어머, 진짜? 우리 도윤이 정말 대단해.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도윤을 축하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나 합격했어. 어머니는 도윤을 꼭 안았다. 둘 다 울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도윤은 푸드 엘라이프 교육장에 갔다. 총 10명의 청년이 선발되었다. 모두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은 6개월 과정이었다. 경영 기초, 마케팅, 회계, 유통, 브랜딩. 도윤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다. 역시 어렵구나. 처음에는 어려웠다. 경영 용어도 회계 장부도 생소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모르는 건 강사에게 물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다. 사업 계획서도 더 구체화되었다. 브랜드 이름도 정했다. 정직한 구이. 재료의 정직함, 맛의 정직함을 담은 이름이었다. 교육과 함께 도윤은 시장 조사도 했다. 주말마다 사무실 밀집 지역과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유동 인구를 확인하고 경쟁 업체를 분석했다. 내 방식대로 하자. 도윤은 시장에서 배운 경험을 살리기로 했다. 고객과의 소통, 정직한 재료, 따뜻한 서비스. 이게 자신의 강점이었다. 4개월째 실전 창업 준비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았다.
도윤은 신촌 대학가 근처에 작은 매장을 얻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도윤에게는 꿈의 시작이었다. 매장을 꾸미고 기계를 들이고 재료를 준비했다. 진호와 미정 아주머니도 와서 도왔다. 도윤아, 드디어 내 가게를 갖는구나. 네, 아주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도윤은 실수도 많이 했다. 기계가 고장 나기도 하고 재료를 잘못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았다. 교육 6개월이 끝나갈 무렵 도윤은 드디어 매장을 오픈했다. 오픈 첫날 도윤은 새벽부터 매장을 정리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정직한 구이. 글씨가 따뜻하게 빛났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대학생이었다.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구운 간식이요. 고구마, 밤, 옥수수 같은 거요. 건강하게 구워서 팔아요. 오, 신기하다. 고구마 하나 주세요. 첫 매출 1,500원. 도윤은 그 돈을 꼭 쥐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첫 주는 쉽지 않았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다. 아직 입소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포기하면 안 돼. 도윤은 전단지를 돌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다. 시식 이벤트도 열었다. 고구마 한 입 드셔보세요. 정말 달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맛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맛있네요. 하나 살게요.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들렀다. 대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간식으로 샀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올랐다. 2달째에는 20만 원. 서서히 입소문이 났다. 정직한 구이? 거기 진짜 맛있어. 재료도 좋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늘었다. 도윤은 매일 재료 사진과 조리 과정을 업로드했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신뢰를 준다고 믿었다. 3개월째 배달 앱에도 입점했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23세 수진은 성실한 학생이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자신이 시장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쳤다. 손님한테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사장님. 넉 달째 월 매출이 600만 원을 넘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도 200만 원 정도 남았다. 도윤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장하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5달째 매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리뷰도 좋았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계절 한정 메뉴도 개발했다.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고구마와 군밤, 봄에는 옥수수. 고객들은 새로운 메뉴에 호응했다. 6개월째 서군이 매장을 방문했다. 도윤 씨,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고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군은 매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고구마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 네, 정말 그래요. 그날 고모님께 고구마를 드린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가 가진 진심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서구는 따뜻한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역시 맛있네요. 그날 그 맛 그대로예요. 둘은 매장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점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브랜드를 키워서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7개월째 첫 위기가 찾아왔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가 오픈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했다. 도윤의 매장 매출이 뚝 떨어졌다. 한 달 만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어떡하지? 도윤은 밤잠을 설쳤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이대로 망하는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도윤은 다시 일어섰다. 아니야. 내가 가진 건 따로 있어. 도윤은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못하는 걸 하기로 했다. 첫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추천했다. 오늘은 밤이 특히 고소해요. 드셔보세요. 둘째, 스토리텔링.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 고구마는 전남 해남에서 왔어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예요. 셋째, 지역 커뮤니티 참여. 대학교 축제에 참가하고 동네 행사에서 시식 부스를 운영했다.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도윤의 진심을 알아봐 준 것이었다. 여기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주는 느낌이에요. 리뷰에 달린 댓글이었다.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8개월째 매출은 다시 500만 원대를 회복했다.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9개월째 도윤은 두 번째 매장 오픈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인 강남역 근처였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서군이 연락을 했다. 도윤 씨, 투자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모님, 정말요? 네.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도윤은 치밀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시장 조사, 예상 매출, 투자 회수 기간까지 상세히 담았다. 서구는 2천만 원을 투자했다. 지분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자 없이 빌려드리는 겁니다. 성공하시면 그때 갚으세요.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첫 번째보다 컸다. 20평 규모의 테이블도 6개 들어갔다. 고객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도윤은 더 많은 걸 배웠다. 인테리어 업체와 협상하고 추가 직원을 뽑고 메뉴판을 디자인했다. 10개월째 두 번째 매장이 오픈했다. 정직한 구이 강남점.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무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섰다. 여기 진짜 맛있다더니 정말이네요. 재료가 진짜 좋아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강남점은 첫 달부터 600만 원 매출을 기록했다. 신촌점과 합치면 월 1200만 원. 도윤은 이제 작은 사업가가 되었다. 1년째 되는 날 도윤은 서군을 만났다. 푸드 앨라이프 본사 카페였다.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스스로 해낸 겁니다. 그날 고구마를 드렸을 때 저는 그냥 추운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서구는 따뜻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그날 당신이 건넨 건 고구마가 아니었어요. 네, 희망이었어요. 서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저도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죠. 어느 날 배가 고파 식당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사주셨어요. 도윤은 숨죽여 들었다.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가끔 초라한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던 겁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을 찾으려고요. 그리고 저를 찾으신 거군요. 네. 도윤 씨는 저에게 그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조건 없는 따뜻함. 둘은 잠시 침묵했다. 도윤 씨,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할 차례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서 정직한 구이는 서울에서 소문난 브랜드가 되었다. 세 번째 매장을 홍대에 오픈했고 네 번째 매장도 준비 중이었다. 도윤은 작은 사무실도 얻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다. 이제는 단순히 고구마를 파는 청년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도윤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매주 한 번씩은 매장에 직접 나가 고객들을 만났다. 사장님이 직접 계시네요? 네, 손님들 만나는 게 좋아서요. 도윤은 여전히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다. 2년째 도윤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건네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 도윤과 직원들은 복지관을 방문해 따뜻한 고구마와 밤을 나눠줬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거 먹네요. 노인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제가 받은 온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미정 아주머니도 도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도윤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클 줄 알았어.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힘들 때 응원해 주셔서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 이제는 내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도윤은 미정에게도 매달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했다. 작은 보답이었다. 2년 반째 정직한 구이는 5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어섰다. 도윤은 서군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고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3년째 도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들어왔다. 정직한 구이를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준비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했다. 재료의 품질, 서비스의 일관성, 가맹점주 교육까지 모든 걸 체계화했다. 3년 반째 첫 가맹점이 오픈했다. 부산이었다. 도윤은 직접 부산에 내려가 오픈을 도왔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면 손님들이 알아봐 줄 거예요. 부산 가맹점은 성공적이었다.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 후로도 가맹점은 계속 늘었다. 대구, 광주, 대전. 1년 만에 전국에 15개 가맹점이 생겼다. 도윤의 사무실도 커졌다. 직원은 30명으로 늘었다. 마케팅팀, 운영팀, 개발팀으로 조직을 나눴다. 이제는 제대로 된 회사네요. 진호가 방문해서 말했다.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도윤 씨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나는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4년째 정직한 구이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식품 박람회에도 초청받고 방송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도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군고구마 청년에서 성공한 사업가까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도윤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도윤은 유명해졌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기 정직한 구이 사장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뿌듯했다.
5년째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이제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도윤은 매장도 하나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장애인 직원들만 운영하는 매장이었다.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매장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도윤은 여러 단체에서 상도 받았다. 하지만 도윤은 겸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어느 가을날 도윤은 청림 재래시장을 다시 찾았다. 5년 만이었다. 시장은 여전했다. 미정 아주머니도 여전히 떡볶이를 팔고 있었다. 도윤아. 미정은 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보고 싶었어, 아주머니. 나도. 우리 도윤이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도윤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예전에 자신이 노점을 폈던 자리에 섰다. 그때의 추억이 떠올랐다. 여기서 시작했구나. 마음이 뭉클했다. 도윤은 시장 상인들에게 간식을 돌렸다. 정직한 구이 제품들이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윤이 착하기도 하지. 상인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서군을 만났다. 서군은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고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도윤 씨 소식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다 고모님 덕분입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안에 있던 가능성이 꽃피운 거예요. 둘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도윤 씨, 이제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구마를 건넬 차례입니다.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고용, 청년 창업 멘토링. 저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받은 것처럼요. 서구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 마음 평생 잃지 마세요. 약속드립니다. 6년째 정직한 구인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다. 도윤은 이제 33이었다. 어느 겨울날 도윤은 신촌 첫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매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배낭을 맨 청년이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망설이고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도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고구마와 밤을 담은 봉지를 들고 나왔다. 저기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 청년은 놀란 표정으로 봉지를 받았다.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봉지를 꼭 안고 천천히 걸어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온기를 건넬 차례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고구마 하나로 시작된 내 인생. 도윤은 매장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정직한 구이. 글씨가 눈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도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가 나눈 온기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온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도윤의 이야기였다.